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얘들아, 얘 자는 애 누구야 이거? 환유야. 그만 자고. 지난 시간에 공유 결합이랑 이온 결합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부터는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물질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이고,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얘들이 그냥 단순히 금속과 비금속이냐,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냐에 따라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부르기도 하지만,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은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지. 자, 우리 물 있지, 물. 물이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물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물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기가 잘 통한다고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마 100%의 순수한 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물들,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사 먹는 생수, 뭐 저기 흐르는 강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수한 물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이온 성분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생수병 뒤에 보면은 나트륨이 얼마 있고 칼륨이 얼마 있고 이런 성분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물 전부 다 순수한 물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순수한 물, 완전히 100%의 물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과학실에 증류수라고 있거든. 증류수는 물을 끓여가지고 나오는 증기 있지. 그 증기만 따로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걔들한테는 나트륨이나 이런 애들이 증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 순수한 물을 사람이 먹으면은 우리 몸의 체의 성분하고 이 물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막 구토를 일으키고 그런다고 해요. 나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물들은 순수한 물이 아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다가 순수한 물, 증류수를 막 묻히고서 전기 기구를 만져도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그때는 통해요. 왜냐? 우리 손에 땀 성분 있지? 이 땀 성분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순수한 물이 아닌 게 되는 거야. 뭐야? 자,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젖은 손으로 전자제품이나 플러그를 만지면 감점의 위험이 있다. 그 이유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젖은 손에는 땀 성분 등 다른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 따라서 물에 젖은 손으로 전자제품을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가 결합하는 거였어? 그렇지. 금속과 비금속. 금속은 어떻게 해서 전자를 어떻게 해서 안정화되는 애들이었어? 잃어서. 전자를 잃으면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이 되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전자 얻으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 있는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이었고, 이 이온 결합 물질을 자세하게 살펴다 보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규칙적인 결정을 이룹니다. 여기 앞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과 똑같죠? 연두색은 누구야? 염화이온. 염소가 전자 하나 얻은 거고, 노란색은 나트륨 이온.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은 거죠. 그래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교차적으로 계속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실온에서의 상태. 이온 결합 물질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냐면 소금 떠올리면 됩니다. 소금. 소금은 실온에서 상태가 뭐야? 고체 상태죠. 자,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대체로 높다. 자, 여러분들 고체랑 액체랑 기체의 차이점 아나요?
분자 간의 거리. 그렇지. 분자 간의 거리가 제일 멀리 있는 게 누구야? 기체. 그 다음이 액체, 고체. 근데 사실 액체하고 고체는 분자 간 거리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면 분자랑 분자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면은 액체. 분자랑 분자가 자리를 바꾸지 못하면은 고체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분자들이 이렇게 서로 막 결합이 돼 있어.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요 둘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되겠지. 결합을 끊기가 쉬우면은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결합 끊기가 어려우면은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야지만 액체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그만큼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애들이 액체가 됐어. 액체가 돼서 막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됐어. 이 상태에서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 하나가 탈출해야 되지. 탈출하는 것도 결국에 이 옆에 있는 분자들과의 결합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자랑 분자가 결합하는 그 힘이 강하면은 끊어버리기가 어려워져. 어려우니까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대체로 높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죠. 그럼 자기 옆에 있는 입자들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야지만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니?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집니다. 굵은 소금 생각해봐. 굵은 소금. 딱딱하기는 한데 얘를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툭 치면은 잘 깨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온층이 밀려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텍스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림으로 봅시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4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소금이 있는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거는 염화이온이고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건 나트륨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얘가 고체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딱딱해. 근데 힘을 가하게 되면은 얘네 층이 살짝 밀리게 됩니다. 살짝 밀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돼요. 같은 극끼리는 무슨 힘? 밀어내는 힘, 청력. 청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깨지는 거야,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은 단단하기는 하지만 이온층이 밀리게 되면은 쉽게 부서진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떠냐?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분자를 형성하는 것이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예로는 물, 산소, 질소 이러한 애들이 있는데 요 안에서 공유 전자쌍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죠. 43페이지 맨 위에 물, 산소, 질소 공유 전자쌍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의 종류 3가지 얘기했었지? 물은 무슨 결합하고 있어? 단일결합. 단일결합이 몇 개?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는 무슨 결합하고 있죠? 이중공유결합. 이중공유결합이 하나가 있고 질소는 무슨 결합? 삼중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2개씩 짝을 이루는 이유는 쟤도 하나 내놓고 나도 하나 내놓고 산소 같은 경우는 쟤는 2개 내놓고 나도 2개 내놓고 같은 숫자를 서로 내놓기 때문에 항상 2개가 짝을 이루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체크하면은 물은 여기, 산소는 여기, 질소는 여기가 공유 전자쌍이죠. 자, 공유결합 물질의 실온에서의 상태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아까 전에 이온 결합 물질은 실온에서 상태가 뭐였어? 고체였어. 근데 얘들은 기체나 액체로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괜히 지웠네 이거.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 인접해 있는 분자들의 결합을 끊어야 돼.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자기 뭐랄까 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분자 내에서의 결합만 있다 뿐이지 이 분자랑 다른 분자랑의 결합은 사실 약하죠. 약하다 보니까 얘네 서로 끊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야. 쉬우니까 온도가 낮아도 쉽게 액체가 된다는 얘기죠. 액체가 돼서도 마찬가지. 얘를 하나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분자들하고 결합을 완전히 분리시켜 봐야 돼. 근데 옆에 있는 분자들하고의 결합력이 강한 편이야, 약한 편이야? 약하기 때문에 기체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자, 이걸 바꿔 말하면 녹는 전과 끓는 전이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낮기 때문인 거고,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인접한 분자 간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어렵니 혹시? 아침에 뭔 일 있었어 너네? 자, 다음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첫 번째, 습기 제거제나 제설제로 이용되는 염화칼슘. 자, 염화칼슘 분자식이 뭘까? CaCl2입니다. 왜냐면 Ca는 전자 두 개를 잃어서 플러스 2가 되고 Cl은 전자 하나 잃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Cl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염화칼슘은 무슨 결합을 했을까 이거?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정기적인 인력의 결합,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자, 다음 진통제로 이용되는 아스피린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 수소, 산소. 탄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수소는 비금속, 산소는 비금속. 전부 다 비금속이니까 이거 무슨 결합?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알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창문이나 식기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유리는 규소, 나트륨,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규소, 원소기호 뭐죠? Si, 나트륨, Na, 산소, O. 자, 규소는 이거는 처음 나온 원소 같은데 원자 번호 몇 번인지 세봐봐. 14번입니다. 14번이니까 전자가 14개 있겠지. 자, 그려봅시다. 얘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 4개. 그럼 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4개를 잃거나 얻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얻어옵니다. 전자를 얻기 때문에 이거 뭐야? 비금속인 거야. 나트륨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거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 산소는 비금속. 그럼 얘는 비금속도 있지만 비금속, 금속도 있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모두 형성한 물질입니다. 얘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이다. 요즘 집에 보면은 약간 천연세제 느낌으로 탄산수소, 나트륨을 청소할 때 쓰는 부모님들 가끔 계실 텐데,
처음 들어봐? 그런 거 안 써? 자, 탄산수 나트륨. 얘는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NaH, CO3 이렇게 씁니다. 자, 나트륨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얘는 금속이고, 수소는 비금속, 탄소는 비금속, 산소, 비금속.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이야? 그렇지. 비금속끼리는 공유결합하지만 얘랑 얘는 이온결합하겠죠. 그래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도 존재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둡시다. 이거 방금 한 거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는 것은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다. 동그라미가 약간 벗어났는데 이거 이온 결합이에요. 실온에서 주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공유 결합. 그렇지? 실온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낮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이 온도는 뜨거운 온도는 아니죠, 사실은. 자, 이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나 액체로 존재한다는 건 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약하니까 이거 공유결합. 약간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밀려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육과정이랑은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같은 종류의 금속이라는 얘기는 결국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거 무슨 결합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이거 금속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금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철이라든가 금, 은 이런 것들. 걔들 힘 가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있어요? 찌그러지거나 휘어지거나 이렇게 좀 두툼했던 게 펴지기도 하지. 얘들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얘들은 모양의 변형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기술 시간에 연성, 전성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잘 펴지는 것들을 그다음 잘 늘어나는 성질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금속 결합하는 물질들은 잘 부서지지 않고 그냥 원자 위치가 바뀐다는 특징이 있어요. 안 써도 괜찮아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이랑 약간 벗어난 내용이라서. 자, 계속해서 45페이지, 44, 45페이지. 이번에는 공유결합 물질하고 이온결합 물질하고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무슨 뜻이야?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전기 전도성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 반대되는 개념. 부도성. 얘는 전기 저항이라 표현해요. 저항이 크면 전기가 잘 못 통하지. 그 반대 개념이 전기 전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전기 전도성은 전기 저항 분의 1이다. 전기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알려주냐면 혹시 6월 모의고사 때 전기 전도성이라는 개념으로 나올지 전기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나올지 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두 개 다 알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우리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보자. 자, 염화 나트륨, 설탕, 염화구리, 녹말 네 가지의 물질을 가지고서 고체 상태일 때에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리고 수용액, 물에다가 녹였을 때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검사를 해봤어. 자, 염화 나트륨은 두 글자로 소금이라 그러죠. 소금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소금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얘는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설탕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설탕도 전기 안 통해요. 얘 물에 녹으면 안 통해 얘도. 다음에 염화구리. 염화구리는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느낌상 구리가 있으니까 통할 것 같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전기가 잘 통하니까 염화구리 잘 통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염화구리는 안 통해요. 수용액에서는 통합니다. 녹말 뭔지 알죠 이거? 녹말 이거 포도당이 납시다 우리. 포도당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물에 녹았을 때 안 통해요. 자,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하느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통하느냐 외울 수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 이 물질들이 이온결합 물질이냐 공유결합 물질이냐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염화 나트륨 이거 분자식 뭐야? NaCl. 나트륨은 금속 비금속, 얘는 금속이고 Cl은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거. 설탕 분자식 이거 외우고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치? 선생님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설탕 분자식은 C12, H22, O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수소는? 산소는? 그러면 얘는 전부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물질. 다음 염화구리. 염화구리는 분자식이 어떻게 될까? Cu, Cl, 2입니다. 여기 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염소하고 구리가 결합한 것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되니까. 자, 구리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염소는 비금속.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이죠. 마지막 녹말, 포도당. 포도당 분자식 이거 외우고 다니면 또 이상한 사람이지. C6. 아는 사람 있네. H12, O6. 맞아요. 사실 이거 알고 있는 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옵니다. 광합성 할 때 나와요, 얘는. 얘도 결국 탄소, 수소, 산소야.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죠. 특징이 보이나요, 이제? 보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여도 전기 안 통하고 그대로 있어도 전기가 안 통해. 얘도 그렇고.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왜 이럴까, 이거? 그걸 알아야 되죠, 이제. 이거 왜 이럴까? 자. 이거 방금 설명한 거고. 내 기억에 여기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고,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기가 흐른다. 여기 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림도 사실은 부족해요. 얘도 완벽한 그림은 아니야. 자, 이온 결합 물질들은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 있는 것이지. 얘들이 물에 들어가면은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그림만 봐서는 좀 이상하지 않나? 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했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왜 이게 나눠졌어? 그러니까 왜 결합이 끊어졌어? 물에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끌어당기나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 물에 들어가면 저거 끊어지지? 정답. 와, 정효. 물과 결합해서 그래. 그럼 쟤들이 왜 물과 결합을 했느냐? 물의 독특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산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 얘들은 일직선으로 결합하는 법이 없다 그랬죠. 항상 이렇게 굽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산소를 보면 비공유 전자쌍. 공유의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수소 반대편에 몰려져 있어. 그럼 얘를 전체적으로 보잖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은 전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고 이쪽을 보면은 수소 원자의 원자핵은 결국 양성자죠. 양성자, 플러스가 이쪽에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이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성질. 분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분자 내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분자를 뭐라고 하냐면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물 분자 하나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다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야. 이런 극성 분자가 있는 곳에 나트륨, 염화나트륨이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 분자에 산소 있는 부분,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죠. 얘는 누구랑 결합하냐면 나트륨 이온과 결합합니다. 반대편 물 분자에 수소가 있는 부분, 얘들은 염화 이온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분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돼? 자, 물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하고 있는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극성 성질을 가진 액체는 소금을 녹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소금이 기름에 녹을까 안 녹을까? 기름에 안 녹아요. 경험 있어? 왜 없어? 다 있을 텐데. 삼겹살 먹을 때 소금에다 기름을 해서 찍어 먹잖아. 그때 기름에 소금이 녹아 있어? 안 녹아 있죠. 왜냐면 기름은 무극성이야. 무극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를 끊어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물은 이걸 끊어낼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지만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 분자가 플러스가 얘를 끌어당기고 물 분자의 마이너스가 얘를 끌어당겨서 서로 다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해되지? 이제. 자,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전원 장치를 연결해. 전원이라는 거는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건전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연결하는데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나오는 극이고 플러스 극은 전자가 들어가는 극이에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이 쌓이겠지. 마이너스 극은 어떤 극을 끌어당겨? 플러스 극을 끌어당기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을 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반대로 전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이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성분을 가진 염화 이온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딱 놓고 보니까 플러스는 왼쪽으로,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분리가 되지. 자,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전류라고 해요. 전류. 자, 전류란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의 흐름. 자, 만약에 여기 왼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림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요 두 개가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이것도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가 흘렀지? 이것도 전류가 흘렀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 합치면은 0이니까. 얘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0인 거야.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니까 플러스는 왼쪽으로,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이제 층이 나눠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온 결합 물질이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물 속에 들어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눠지게 돼 있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들은 얘가 액체이기 때문에 서로 자리 교환을 할 수가 있죠. 자리 교환할 수 있는 와중에 전극을 걸어주니까 마이너스는 이쪽, 플러스는 저쪽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왜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통했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 여기다가 플러스 극 이렇게 연결을 해봤자 얘들은 고체야. 고체는 입자와 입자 간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다음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단 흑연은 예외. 흑연이 뭔지 알아요 혹시? 연필심.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자, 탄소는 비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예외로 두고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들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 이유는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그 자체에 전기적인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자,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는 설탕이 많이 나옵니다. 소금하고 설탕은 약간 둘 다 주방에서 많이 보면서 비슷하죠, 이거. 자, 설탕은 분자 하나하나로 되어 있어. 얘를 물에 녹이면 그냥 분자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기적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전기적 성질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이동도 안 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소금을 물에 녹이면 전기 잘 통해. 그거 잘 나오거든? 근데 설탕을 물에 녹이면 그래도 전기가 통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증류수로 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어차피 이온 성분이 남아있지. 전기가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설탕 물에다 녹이면 전기 안 통한다 그랬으니까 손에다 설탕물 바르고 전기 제품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꾸 이게 왼쪽으로 당겨졌는데, 자,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인 거지. 자, 얘들이 수용액에 들어갔어.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일단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서 전류를 흘려주면은 누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 그렇지.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고 누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공유결합의 물질의 성질 두 가지. 공유결합은 어떤 성질이 있었죠?
그렇지.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한다는 성질이 있었고 또 그렇지. 고체 상태이든 수용액 상태이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3번 문제도 뭐 똑같은 얘기지.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만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거? 그렇지.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단원 여기까지 진도가 일단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반은 진도가 다른 반에 비해서 조금 빨라. 왜냐하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과학 수업이 한 번도 없었던 반이 있어. 목요일, 금요일에 든 반.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너네도 이제 과학 중에 목요일, 금요일 등 수업 있지? 그래?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좀 할까? 아니면 어차피 진도 빠르니까 이 지금까지 배운 요 단원에 대해서 문제 프린트를 좀 갖다 주고 자습하는 시간을 줄까? 내가 고민 중에 있거든? 어쨌든 여러분들 반은 여유가 조금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거나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문제 프린트 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지 그거는. 어차피 책도 똑같고 그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